초기 한일 관계란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의 한일 관계를 말합니다. 일본 역사에서 이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에 시작된 야요이 시대와 서기 4세기경에 시작된 고분 시기입니다. 이때 형성된 일본 농경 문화와 금속 문화에는 한반도 이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분들의 발자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 고향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바다를 건너가 새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땅, 문화도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영문협의 일본 여행은 우리의 아득한 선조들, 디아스포라 세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보는 시간여행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고향의 문화와 문명을 일본에 어떻게 전달해 일본 고대 문화를 창조해 나갔는지 그 족적을 찾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신석기 시대를 조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몬이란 일본 신석기 토기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농경 문화가 창조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에도 여전히 농경 문화가 창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렵 채취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일본 농경 문화가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한반도 이주민 집단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이주민 집단에 의해 창조된 농경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 하며 이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일본 야요이 문화는 한반도와 가까운 북큐슈 해안지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해안지역의 이타즈케 유적과 나바타케 유적 박물관에서 전시된 목재공구, 질그릇, 석기를 보면 일본의 농경 문화가 한반도에서 넘어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나온 타나미를 보면 우리나라 평양시 삼석구역 남경유적, 경기도 여주시 흔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달리뼈와 일치합니다. 중국의 뼈는 우리가 흔히 안남미라 부르는 길쭉한 장리뼈인데 이것만 보아도 중국에서 벼농사가 넘어왔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마을을 무라, 고을을 고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고향과 똑같이 마을, 고을이라고 불렀던 흔적입니다. 이토시마 반도에는 무수한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정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서기 173년경 야마타이국을 다스린 여왕 히미코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 히미코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히라바로 왕묘가 있는 곳도 이곳 이토시마 반도입니다. 또 이곳에는 이도국이라는 소국이 있었는데 한반도 청도군 오레산 일대의 이 소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고향의 이름을 기리며 만든 국가입니다. 한편 일본은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서기 391년 기록에 백제 가야와 연합하여 한반도에 진출한 외가 기나이에 있는 최초의 통일국가 야마토 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를 근거로 4세기 일본이 한반도 정치 세력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며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 본부설을 날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마토 정권이 일본을 통일한 것은 4세기가 아니라 6세기 말 이후이며 4세기에는 여러 소국으로 분립해 있었습니다.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외는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이토시마 반도에 존재했던 가야계통의 소국입니다. 이토코쿠 역사박물관에는 한반도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찾고 싶은 우리는 난감한 마음을 안고 지토지성묘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일본의 들판 한가운데에서 한반도 고유 묘제인 고인돌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반도를 향해 우뚝 솟은 산이 있어 설레는 심정으로 지도에서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이 가야산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우리는 이곳이 우리나라 땅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가야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면 가야산에 올라 고국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랬습니다. 이토시마 반도에는 가야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습니다. 거리에는 가야 소학교 아이들, 가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며 제잘거리며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의 시간여행을 하여 가야에 온 듯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토시마 반도 북쪽에 있던 가야 소국은 점차 남쪽의 이도국을 자기 세력권에 두고 북큐슈 일대에서 패권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튿날 아침 구마모토현 기쿠치 강가에 있는 에다우나야마 고분을 찾아갔습니다. 1873년 발견된 에다우나야마 무덤은 백제식 부장품과 75자의 명문이 은상감된 칼이 나와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일본 학자들은 이 칼에 새겨진 문장에 나오는 대왕을 백제의 계로왕이거나 분서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 임나일 본부설이 국시가 되면서 일본학계는 입장을 확 바꾸었습니다. 칼에 나오는 대왕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반정천왕이고 기나이 야마토 정권에서 규슈 소국의 왕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나온 모든 유물들은 백제의 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동 신발은 1986년에 발굴된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무덤에서 나온 유물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구호 무덤의 유물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백제의 왕이 익산이나 나주에 준 것과 똑같은 금동관과 신발을 규슈의 백제 소국의 후왕에게 주었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기비 지방으로 가봅시다. 오늘날 이곳은 오카야마현으로 이곳을 신칸센 열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이곳에는 6세기 중엽까지 기나이 야마토 정권과 맞설 정도로 큰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적인 고분군과 조선식 산성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한반도 이주민 집단이 만든 가야소국, 백제소국, 고구려소국, 신라소국들이 있던 곳이지요. 이곳의 소국들은 점차 기나이 지역의 야마토 정권에게 평정되어 7세기 이후 주군 체제로 편입됩니다. 오카야마현 소자시에는 대표적 조선식 산성인 기노조 산성이 있습니다. 이 기노조 산성은 해발 400m 산 정상에 쌓은 성으로 세토네일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전형적인 조선식 산성 축조 수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성은 4, 5세기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가야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국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입니다. 산성 아래에는 2개의 큰 전방호원분 고분이 있으며 그 가운데가 가야국 왕궁이 있었다고 비정되는 비추국 국부 자리입니다. 기비 평야의 일본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무덤이 2기가 있고 길이 100m 이상인 무덤이 20기나 넘는다는 사실은 이곳에 강력한 국가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전방호원부는 일본 고유의 묘제이며 기나이 야마토 정권이 있었던 지역에서 맨 처음 생겨나서 서부 일본으로 확산되고 한반도 남부까지 퍼져나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발생기 고분은 기나이 야마토에서는 단 한 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전방호원분을 포함한 초기 고분의 집결지는 한반도와 가까운 북규슈 후쿠오카현 일대입니다. 기비가야국의 중심부에 틀고 앉아있는 조산 무덤과 작산 무덤이라고 부르는 두 고분의 가야적 성격을 밝혀야 기비가야국의 실체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왼쪽 조산 무덤은 마을 뒤 언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무덤이 가야의 무덤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가야 무덤의 특징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양자는 모두 하천과 수리체계가 발달한 논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낮은 산에 있습니다. 또 수열식 돌칸이라는 점, 점토나 조약돌 등을 밑바닥에 깔고 나무 널과 돌 널을 놓은 것도 같습니다. 또 무덤대의 배후에는 반드시 산성이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조산 무덤의 6개의 배총 가운데 하나인 사카키야마 무덤에서 여러 유물과 함께 6개의 청동제말 모양 띠고리가 나왔는데 이 역시 경북 영천에서 출토된 띠고리와 재질, 형식, 형태에서 완전히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산 무덤이 가야계 무덤이며 5세기 때 이곳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가야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노조 산성 아래 위치한 기비츠 신사는 오카야마현에서 가장 유명한 국보급 신사입니다. 기비츠 신사는 오라를 죽인 기비츠 이코와 오라를 같이 모시는 신사입니다. 오라는 누구이며 기비츠 이코는 누구일까요? 이들을 한 신사에서 같이 제사 지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라는 기노조 산성을 짓고 기비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라 전설에서는 오라가 백제의 왕자라고 하지만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가야국의 관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야마토의 왕이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군사를 보내 오라를 평정하려 했지만 거듭 실패합니다.
그러자 야마토 정권은 같은 기비 출신 기비찔코에게 우라를 퇴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격렬한 전쟁 끝에 우라는 패배하고 이곳은 야마토 정권의 지배 아래 편입되지요. 우라의 목을 친 기비찔코와 우라를 기비찔 신사에서 같이 받드는 것은 두 사람 다 기비 출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라 전설에서 핵심은 우라가 기노조 산의 조선식 산성인 기노조 산성을 구축했다는 점이지요. 우라는 기비쯔 신사 외에도 이 지역 13군데의 신사에서 받들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기비쯔 신사는 가야씨를 모시는 신사이며 기비쯔 신사의 신관 역시 대대로 가야씨였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은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인 가야 지역에 임나일 본부를 설치하고 지배했다는 학설인데 그 유일한 근거는 일본서기입니다. 532년에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562년에 마지막 가야국인 대가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서는 610년에 신라와 가야의 사신이 야마토에 왔고 이드메의 가야국에서 기나이 야마토 정권에 조공을 바쳤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또 7세기에 신라와 가야가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한반도에 있었던 가야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는 한반도 이주민 계통의 소국인 가야 소국에 대한 기록이라고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일본서기 개책이 23년 3월부터 24년 9월까지의 임나와 신라, 백제 그리고 야마토의 군사 간에 벌어진 복잡한 전쟁이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다다라는 기비 지역 해변가 마을인 다다라벌이며 다사쯔 역시 기비 지방에 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기비 지역의 유물과 기록들을 유추해보면 임나일 본부는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비 지역에 설치했던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치는 소자시 나가라정 마을로 비정됩니다. 오카야마역에서 신칸센으로 40분을 달려 오사카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열도 중심부에 있는 이 지역을 기나이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일본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4세기 일본 열도에서 고분 문화 시기가 시작되면서 기나이 지방에는 무덤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은 야마토 정권이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다이센 고분과 곤다야마 고분은 일본에서 발굴된 전방호 원분들에서 1, 2위로 큰 고분이며 모두 가와치 평야에 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 두 무덤의 축조 시기를 5세기 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축조 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이며 무덤의 위치 역시 야마토 지역이 아니라 가와치 지역입니다. 가와치 지역을 개척하고 소국을 형성한 것은 백제가야 계통의 이주민들이었습니다. 1872년 가을 태풍으로 다이센 고분의 전방부의 흙이 무너져 내려 길쭉한 상자 모양의 돌널과 수열식 석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물은 현재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한반도의 고분에서 나온 유물과 내용이 같으며 5세기 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울이 백제 무령 왕릉에서 나온 거울과 비슷한 시기의 물건이라는 것으로 볼 때 다이센 고분이 백제 무령 왕릉 축조 시기와 비슷한 6세기 초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소노카미 신궁은 일본 나라현 델리시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출입 금지 구역인 금족지 보물창고에 6차도를 모신 특수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873년 신궁세 책임자가 천황의 허락을 받아 신궁의 금족지 일대를 발굴하여 칠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실용적 용도라기보다는 주술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칼은 길이 74.9cm, 칼몸의 길이 65cm로서 단철로 만들어졌으며 칼몸의 앞뒤에는 금상감으로 된 60여 자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칠지도의 명문 판독 해석과 관련해서 일본에선 백제왕이 일본 천황에게 바친 진상품이라 주장하지만 남북 학계에서는 백제왕이 신하인 외왕에게 내린 하사품으로 봅니다. 아스카 시대의 정치적 중심지에 있었던 야마토 아스카 국가는 소가시에 의해 통치된 백제 성격의 국가였습니다. 야마토 아스카 국가의 권력 실세였던 소가시의 뿌리는 백제의 목현만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가시는 맨 처음 가와치 일대에 정착한 후 아스카 일대까지 진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 일대로 진출한 소가시는 야마토 아스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입해 아스카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아스카에 있는 일본 최초의 절로 알려져 있는 아스카사는 일명 버풍사라고 부릅니다. 버풍사 건립을 추진한 사람은 당시 권력자였던 소가 오마코입니다. 그는 백제의 지원에 고무되어 버풍사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596년 11월에 완공시켰습니다. 아스카사는 현재는 전체가 불타고 자취만 남아 있습니다만 불상은 그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아스카사의 건물 배치도를 보면 중앙에 탑을 세우고 그 앞과 좌우에 금당을 세우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고유한 가람 배치 방식입니다. 아스카사가 백제 사람들이 지은 절임에도 가람 배치 형식이 고구려 양식이라는 것은 고구려 문화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선진적 문화가 백제로 전수되고 다시 일본으로 전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스카사의 가람 배치는 고구려 양식이지만 여타 다른 모든 것은 전형적인 백제식 문화 양식입니다. 따라서 아스카사는 백제 사람들이 백제 계통 이주민의 우두머리인 소가씨를 위해 지은 것으로서 백제식으로 만들어진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 완공을 앞두고 사리탑을 절 기둥 초석에 안치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그 풍경은 매우 이채로웠습니다. 불교 책인 부상약기를 보면 시마노오미와 함께 100여 명이 모두 백제 옷을 입었으며 보는 자들은 모두 기뻐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100여 명이란 천황을 비롯한 당대의 고위 귀족들이겠지요. 이처럼 야마토 아스카 국가의 모든 문무백관이 백제 옷을 입고 기뻐했다는 것 자체가 그 정권의 백제적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시부타의 고분은 소가 오마코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무덤은 일찍부터 위에 봉토가 없어져 횡혈식 돌칸의 형태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마츠즈카 고분은 일본 내에서 몇 안 되는 고구려식 고분벽화 무덤으로 일본 학계에서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라고 하지만 6세기 중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으로 초기 한일 관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으며 이번 영문협 일본 기행의 내용을 다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 한일 관계의 발자취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일본 열도로 떠난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